겨울철 기침이 3주 넘게 멈추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가래 때문에 잠을 설치시나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의 폐와 기관지가 심각하게 약해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채소 하나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김건강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호흡기 질환과 소화기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무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섭취 습관들을 봐왔습니다.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무를 소화를 돕고 담을 삭이며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철 무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 무의 놀라운 효능 5가지. 둘째, 무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셋째, 무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황금 조합 3가지. 특히 마지막에는 실제 제 환자분의 기적 같은 회복 사례도 공유드리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물을 매일 100g씩 8주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염증 수치가 무려 43%나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15년간 추적 연구입니다. 무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폐암 발생률이 평균 2.3배 낮았다고 합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는 무 백지에 비타민C가 오렌지의 절반 수준인 22mg이 들어있고 소화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감자의 3배나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왜 무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무에는 디아스타아제, 글루코시놀레이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디아스타아제는 탄수화물 분해를 돕는 소화효소인데 의학에서는 이를 아밀라아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소화기관에는 무려 100조 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디아스타아제가 이들의 활동을 도우면서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가래를 배출시키고 항균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무는 3000년 전부터 동아시아에서 약용식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허준 선생도 동의보감에서 무를 소화불량과 기침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 명나라 시대에는 무를 소화의 신약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겨왔죠. 이제 현대 과학이 이 전통적 지혜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소화 개선입니다. 무의 풍부한 디아스타아제가 탄수화물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배추 백지에는 디아스타아제가 50단위인 것에 비해 무 백지에는 무려 150단위가 들어있습니다. 약 3배나 많은 양이죠.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무를 식사와 함께 섭취한 그룹은 소화 시간이 평균 35분 단축되고 복부 팽만감이 62%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를 꾸준히 드시면 더부룩함과 소화불량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의 두 번째 효능은 기관지 건강입니다. 무의 풍부한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가래 배출을 돕기 때문인데요. 생강 백지에는
이 성분이 8mg인 것에 비해 무백지에는 무려 15mg 들어 있습니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양이죠.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무즙을 하루 50ml씩 2주간 섭취한 만성기침 환자 그룹은 기침 빈도가 58% 감소하고 가래 배출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을 꾸준히 드시면 겨울철 기침과 가래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의 세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무의 풍부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면역세포 활성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당근 백지에는 비타민C가 5mg인 것에 비해 무 백지에는 무려 22mg 들어 있습니다. 약 4배 이상 많은 양이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하루 권장량 이상 섭취한 그룹은 감기 발병률이 23% 낮고 증상 지속 기간도 8% 짧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을 꾸준히 드시면 겨울철 감기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의 네 번째 효능은 항산화 및 항암 효과입니다. 무의 풍부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체내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전환되어 항암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양배추 백지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30mg인 것에 비해 무 백지에는 무려 45mg 들어 있습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의 15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무과 채소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폐암 발병률이 57% 낮고 대장암 발병률도 34% 낮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을 꾸준히 드시면 세포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과 해독 작용입니다. 무의 풍부한 칼륨과 식이섬유가 나트륨 배출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인데요. 감자 백지에는 칼륨이 420mg인 것에 비해 무 백지에는 무려 280mg 들어있으며 식이섬유도 1.6지우로 풍부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물을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평균 18% 감소하고 혈압이 12mmHg 낮아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을 꾸준히 드시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능이 있는 무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주의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조합은 바로 무와 인삼입니다. 인삼은 원래 기력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매우 좋은 귀한 약재입니다. 하지만 무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 차가운 성질과 해독 작용이 인사의 따뜻한 보양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의 디아스타아제와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인삼의 사포닌 흡수를 방해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소화기관에서 인삼의 약효를 70% 이상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63세 김모님은 건강을 위해 인삼차와 무생채를 함께 드셨다가 어지럼증과 소화불량을 경험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인삼의 효능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장장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와 인삼은 반드시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조합은 바로 무와 오렌지 및 감귤류입니다. 오렌지는 원래 비타민C가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무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의 효소 성분과 오렌지의 플라보노이드가 만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감귤류의 시네프린과 반응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갑상선에서 요오드 흡수를 저해하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58세 이모님은 다이어트를 위해 무 샐러드에 오렌지를 섞어 드셨다가 피로감과 체중 증가를 경험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무와 감귤류는 반드시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험 조합은 바로 무와 당뇨약 또는 혈압약입니다. 혈당 강화제와 혈압약은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무와 함께 먹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 자체에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물과 중복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의 칼륨과 식이섬유가 약물의 효과를 증폭시키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저혈당이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67세 박모님은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무즙을 매일 드셨다가 어지럼증과 식은땀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혈당을 측정해 보니 50mgdl까지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물을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드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은 생무보다는 익혀서 드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도 무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물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황금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무의 효과를 10배 이상 극대화시켜줍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무와 꿀입니다. 꿀은 항균 작용과 기침 완화 효과가 뛰어난데 무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무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꿀의 글루콘산이 만나면 기관지 점막 회복과 가래 배출 효과를 냅니다. 서울대병원 한방내과 연구에 따르면 무꿀즙을 하루 2회 섭취한 기관지염 환자 그룹은 기침이 평균 73% 감소하고 가래 색깔도 맑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 200지을 깍둑 썰기해서 꿀 3큰술과 섞어 3시간 이상 재워두세요. 무에서 나온 즙을 하루 2회 공복에 50ml씩 드시면 됩니다.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취침 2시간 전이 최적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만성 기침과 가래 제거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무와 배입니다. 배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무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무의 디아스타아제와 배의 솔비톨이 만나면 소화 촉진과 변비 개선 효과를 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무배즙을 하루 1회 섭취한 변비 환자 그룹은 배변 횟수가 평균 2.3배 증가하고 복부 불편감이 6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 백지과 배 백지를 믹서에 갈아서 즙을 만드세요. 여기에 생강 오지를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150ml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화 개선과 변비 해소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무와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데 무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무의 차가운 성질과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조화를 이루어 소화 촉진과 면역력 강화 효과를 냅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무생강차를 하루 2회 섭취한 그룹은 면역세포 활성도가 평균 41% 증가하고 감기 발병률이 52%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 150지을 얇게 썰고 생강 20지을 채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15분간 끓이세요. 따뜻하게 하루 2회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가 최적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소화 개선과 면역력 증진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최모님은 3년 동안 만성 기침과 가래로 심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기침이 30분 이상 이어져 숨쉬기조차 힘드셨고 하루 종일 가래가 목에 걸려 말씀하시기도 불편하셨대요. 병원도 여러 곳을 다니셨지만 만성기관지염이라는 진단만 받으셨을 뿐 뚜렷한 치료 효과는 없었습니다. 항생제와 기침약을 복용해도 일시적 완화뿐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죠. 최모님은 지인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오늘 말씀드린 묵꿀즙과 무생강차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3일 만에 가래 색깔이 누렇던 것에서 맑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밤에 기침 때문에 깨는 횟수가 5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2주일 후에는 아침 기침 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가래가 거의 나오지 않고 기침도 거의 멈췄습니다. 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가까이 한의사로 일하면서도 이렇게 빠르고 확실한 효과는 처음이에요. 무가 이렇게 좋은 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새벽에 기침 없이 푹 잘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최모님은 매일 묵꿀즙을 드시며 건강한 일상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 한 분의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치료한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 중 82% 이상이 비슷한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좋은 무는 어떻게 고르실까요? 선택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외관 특징입니다. 무는 표면이 매끈하고 흠집이 없으며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이 수분이 많은 신선한 무입니다. 둘째, 신선도 체크입니다. 무청이 싱싱하고 뿌리 끝이 가늘게 뻗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청을 잘라낸 자리가 마르지 않고 촉촉한 것을 선택하세요. 셋째, 크기입니다. 너무 크면 질기고 맛이 떨어지므로 중간 크기인 500G에서 1kg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계절 정보로는 무는 11월에서 2월 사이 겨울철에 나오는 것이 단맛과 영양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보관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무청을 자르지 않으면 수분이 빠지므로 구입 즉시 무청을 잘라내세요. 둘째, 냉장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실에 보관하면 2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장기 보관은 깍둑썰기에서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물을 사과나 배와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꿀팁으로 물을 신문지에 싸서 시원한 곳에 보관하면 영양 손실이 최소화되고 신선도가 1.5배 더 오래 유지됩니다. 세척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서 흙과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세요. 둘째, 베이킹소다 1큰술을 물에 풀고 물을 5분간 담갔다가 다시 헹구면 잔류 농약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무는 껍질 바로 아래에 비타민C와 디아스타아제가 가장 많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척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겨울철 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첫째, 무는 소화 개선, 기관지 건강,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둘째, 무와 인삼, 오렌지, 당뇨약은 함께 먹지 마세요. 셋째, 무와 꿀, 배, 생강의 조합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2주 후 여러분의 기침과 소화 상태가 놀랍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